가족 간의 역학관계에서 고부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어떤가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비추어진 모습들을 보면 고생시키는 시어머니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이것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부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고부 간의 관계가 정형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성경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룻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그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연로한 나오미는 이제 한창 나이인 그러나 홀로 된 여인 룻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하여금 외간 남자인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불륜을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를 유혹하라고 들여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과 그들 공동체 속에서 내려오던 전통, 고엘이라고 하는 전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부도덕한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보호해주고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며느리의 현재의 상황과 그의 미래를 염두한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심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 조언에 대한 룻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과연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피곤하여 누워있던 보아스의 발끝에 룻이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보아스가 한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냐고 묻습니다.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맹랑하고도 당돌한 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룻은 전혀 부도덕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시 사회가 허용하고 있었던 권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미 살펴드렸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의 가문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표현으로 봐서 아마도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젊은 여인 룻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지 아니하고 연로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의 청을 받아들여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젠틀한 사람이었고 사회 법규를 지키는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우선순위가 된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받아들인다면 그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것도 너에게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노라고 거부한다면, 포기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룻이 먼저 자신을 찾아왔다고 욕심을 내지 않았고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절차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룻의 입장도 깊이 생각하죠. 혹여나 오늘 밤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간다면 룻의 입장이 매우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일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기로 합니다. 아침까지 여기 있다가 조용히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따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넓게 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6번 되어 지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룻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딱한 처지가 있었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하지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얻어온 곡식도 시어머니 앞에 내놓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는 듯이 말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지 잠잠히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그는 보아스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아마도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안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나오미 역시 룻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불어 룻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룻에게 부도덕한 일을 시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절차를 알았고 법도를 알았습니다. 그 법도 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룻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누구나 간절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다고 해서 절차와 방법과 수단을 물불가리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다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른 소리라고요? 아닙니다. 그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법과 도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절차를 따를 때, 원칙을 지킬 때 그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뒤끝이 없을 것이며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도덕적 인간들을 발견합니다. 나오미도 그러했고 룻도 그러했고 보아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